네,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네이버 직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조가 전 현직 동료들에게 확보한 증언이라든가 자료 토대로 해서 진상규명 최종 보고서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도대체 이 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의 오세윤 지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경찰 수사도 있었을 것 같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발표도 좀 나온 것 같은데 특별히 네이버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이번 조사를 하게 된 이유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고인께서 조합원이시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일단 왜 그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당연히 밝히는 게 저희가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예. 그 사측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노동조합과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사회이사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예. 사실 저희는 이제 사회이사를 통해서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신뢰를 이렇게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네. 저희 조합원께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좀 정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자체 조사 결과 발표했죠? 네,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그 회사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결국 그 소속 경영진에게 집중된 권력 때문에 그 경영진의 어떤 비호 아래서 이런 그 전방위적인 괴롭힘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해자가 무슨 물리적인 힘이 강해서 그런 괴롭힌 게 아니라 어쨌든 경영진이 그런 권력을 주니까 이제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책임자로서 그냥 경고조처럼만 끝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조 입장에서는 다시 재조사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문책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네요. 네, 지금 일단 저희가 조사하면서 밝혀진 그 조직에 그 이번에 해임된 가해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괴롭힘을 계속 해왔던 그 가해자가 있고 그리고 그걸 비호해준 경영진이 있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 해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자체 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부터 좀 여쭐게요. 일단 그 해당 조직에 그 이제 나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전현직 60여 명 정도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증언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60여 명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과 같이 활동을 했던 분들, 지금 네이버에 없는 분들까지도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체계로 업무를 했으면 이런 것들을 다 그럼 살펴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조사에 잘 응해 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사례가 특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신원 보장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좀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꺼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동료분께서 증언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고인님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가해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괴롭혔는지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임원 B 다른 임원의 괴롭힘도 심각했음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최인혁 그 경영진에게 회사에 문제 제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고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내용 정도가 이제 보도가 됐었고 또 애초에 노조에서는 그 관련된 문자 같은 것들도 좀 공개하신 걸 제가 봤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과도한 업무는 그러니까 낮밤 없이 거의 계속 저희가 업무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업무 기록이 계속 있었다는 걸 제가 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점심시간도 사실 한 20-30분밖에 쓰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휴가 중에도 업무를 하실 정도로 업무가 좀 과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업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많으면서도 이제 이 가해자인 임원 A 때문에 사람이 계속 나가고 근데 또 나가는 건 임원 A 때문에 나가는 건데 고인이 잘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임원 A가 그리고 사실 또 새로 뽑지는 않고 근데 업무는 또 계속 다른 팀의 업무들을 또 이관돼서 계속 주어지고 근데 2달 지나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며칠 만에 하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뭐 개발자인데 기획 업무를 시킨다든지 네. 이런저런 좀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규모도 크고 상당히 좀 안정된 회사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업무 진행이 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네, 그냥 저희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게 본인이 잘 못하고 이러면은 밑에서 피드백을 주면 그런 걸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예. 임원들의 모욕적인 언행 얘기도 좀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뭐 언행을 사실 그러니까 언행 뭐 몇 개 보도된 것도 있지만 사실 언행 그런 언행보다 아마 1대1 대화에서 되게 모욕감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사실 기록이 없어 하긴 어렵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당한 지시들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부당한 지시들을 하면서 이제 인사평가권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상에 대한 결정권을 그 조직장이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면 너 보상 못 받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도 목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경험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회사라든가 아니면 노조 쪽에다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 같은 것들은 없었는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그 임원이 이번에 가해자인 그 임원이 되게 예전에 네이버 계열사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었고 뭐 폭언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들어올 때부터 우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 채용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경영진 최인혁 CEO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채용을 했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 사람이 리더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리더들한테도 갑질을 할 정도로 되게 문제가 심각해서 그 조직의 한 14명의 리더들이 그 최인혁 CEO를 찾아가서 도저히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없다.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묵살을 하고 오히려 그 찾아간 사람들 중에 일부가 보직 해임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갔죠. 나가면서도 저 사람 때문에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처를 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권한을 확대해주고 나중에는 승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퇴사하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상향평가를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다 묵살이 됐고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그 이혜진 CIO와 한성숙 CEO가 있는 자리에서 아니 이게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승진하는 게 이게 회사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냥 이거 문제 없다. 문제 없는 시스템 멋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묵살이 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부르려고 했을 때도 안 된다. 이전에 행동을 보니 문제가 많았다고 해서 막았었고 들어와서도 오히려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퇴사를 하고 이렇게 최고위 CEO들한테도 요구를 했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고 또 승진까지 하고 이렇게 좀 묵인하거나 보호하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것들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 그분들이 알겠죠. 저희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결국 회사 내에서 이제 본인들만 좀 옳다고 믿고 그 밑에서 아무리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도 그냥 직진하는 그런 어떤 견제되지 않은 권력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거 일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 주신 그 해당 임원이 도의적인 책임지고 사의 표명했다고 하는데 노조에서는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더 많은 것들이 이행돼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막 승진하고 권력을 부여했잖아요. 그런 비호가 있으니까 저는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인혁 그 CEO의 그 책임이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냥 사의 표명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일단 당연히 징계를 강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경고에 그친 건 말도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지금 뭐 그 징계는 안 했지만 물러났는데 그것도 네이버만 물러난 거고 여전히 중요 계열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의 대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원들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아래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묵살해서 이런 비극까지 벌어졌는데 그 상응하는 책임을 일단 이 회사 자체를 아예 저희 계열사 전체에서 아예 떠나는 게 만약에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당연히 다시 조사를 하든 해서 이분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일이 있고 나서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전에는 네이버 관련해서 뭐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뭐 정기 뭐 조사라든가 감독 같은 것들 받아본 적이 없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참에 그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고용창출 우수기업이라고 근로감독은 사실 노동권 잘 지키니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고용창출 우수기업이라고 그걸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사실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고용창출하는 우수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정기적인 뭐 감독 대상 같은 것에서는 빠져 있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니 이게 네이버 하면 우리나라 IT 기업에서는 거의 지금 엄청난 규모의 최고 기업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분들은. 네네. 지금 헨젤과 그레테님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이 최근에 언택트 시대라 유망 직종인데 IT계 삼선이라 할 만큼 네이버가 이 정도라니요. 이 IT 업계 근무 여건 정말 안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쪽이 왜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네,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2018년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는데 네. 설립된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약간 수직화된 어떤 권력 구조로 인해서 뭔가 이 IT 산업이 그 실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집단지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좀 발현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초창기에 성공한 그러니까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이 소수의 경영진들이 본인들이 옳다는 게 되게 옳고 우리가 잘해서 성공했다는 그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 잘 안 되는 건 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든 열심히 하도록 막 이렇게 쪼고 소위 말해서 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든 잘 그 줄 세워서 보상하려는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 전혀 이제 아래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권력을 독점하고 이제 가는 그런 문제들이 좀 심각해서 사실 아마 이 문제들을 저희 이번에 벌어진 게 네이버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비극적인 일이 이런 비슷한 일들을 IT에서도 되게 많이 겪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서 저희가 분향소를 이제 회사에 차렸더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런 거라서 이참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사실 IT에서 이제 자살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꽤 있었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꼭 이걸 해결해야 좀 IT 업계가 진짜로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사람들이 본인들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잘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T 업계는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의 도전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런 것이 많이 우리가 알아왔던 내용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해서 대기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되고 또 거기도 수직적인 거 아니고 수평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논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들이 정착돼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실상은.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네이버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게 IT 업계 전반에 지금 퍼져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저희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인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이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노동조합 관계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대책이라고 하면은 일단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신고를 하는 걸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믿고 신고할 수 있게 이제 노사동수로 구성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신고, 조사, 징계까지 이제 그냥 사측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노사 동수로 구성돼서 좀 안정적으로 신고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직장의 인사평가권이 다 100% 가 있는 것들이 이게 아무래도 내 그 평가를 연봉, 인센티브, 스톡옵션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나의 위에 조직장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장의 말에 아니라고 말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축소하고
축소된 어떤 그 권한을 뭐 어떻게 그 객관적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경영진의 권한이 몰리는 게 문제니까 또 아까 저희 최인혁 CEO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해요. 네. 한 사람이 막 여러 계열사의 대표 임원까지 하고 그런 것들 겸직을 좀 금지하고, 그다음에 리더십 검증을 좀, 이게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 위에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만 올바른 리더십이 아니라 네. 아래 구성원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리더십에 대한 새로 설정을 하고 그 리더십을 잘 하고 있는지를 상향평가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어요. 지금 2095님, IT 기업인데 운영은 전 근대적이었다니요. 아이러니하네요. 김현숙님, 안타깝습니다. 숨어있는 사실들이 네이버, 아이고 나쁜 언행도 놀랍습니다. 갑질이 어디나 있네요. 속상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업계 문화라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문화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것들도 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주 52시간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52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뭐 엄청 열심히, 그러니까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에서 되게 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2시간을 기록은 못 하는데 이제 52시간 이상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들이 주어지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업에서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다들 결성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 들어보니까 2010년 후반이 되어서야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IT 업계 전반의 노조 조직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설립되기 전에 사실 인터넷 게임 업계에 거의 약간 제대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기면서 이제 IT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 조건을 위해서 연대하겠다, 뭐 그런 것들 표방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기고 나서 이제 뭐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웹젠, 뭐 헝컴 뭐 이런 데서 다 이제 노동조합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예전보다는 노동조합 비중이 높긴 한데. 여보세요? 네, 들리시죠? 예, 말씀하세요. 예. 네, 예전보다는 높긴 한데 이제 더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그 IT에서 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경영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저희가 같이 계속 노동조합 만드시는 분들과 연대를 해서 IT의 심각한 문제들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이제 뭐 진상규명 관련된 보고서도 냈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은요? 일단 코로나라서 이제 방역 수칙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걸 좀 준수하면서 일단 저희가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사측에도 이걸 강하게 좀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회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7월 9일 날 이제 집회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일단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대책을 꾸려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뭐 그거에 동의하진 않았지만 사실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네이버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꿈의 직장이 되고,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런 뭐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심려로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이버 사원노조입니다. 공동성명의 오세윤 지회장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뭐 사측의 의견이라든가 다른 반대쪽 의견이 있다 그러면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반영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토록 하죠.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입니다.